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요즘 하는 행동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추하고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 보는 일입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표가 29표였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반란표가 29표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 반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키라고 직접 지령을 내린 것이 결정적 역효과였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번복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당을 검찰의 볼모로 만들어버린 측면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었다. 당이 일시적 분열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의 기본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에 녹색병원에서 박광원 원내대표와 만나서 앞으로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됐고 이탈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가결 의원들을 색출, 정치 생명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라고 협박에 나섰던 개딸 같은 극성 지지층과 이를 방조하면서 사실상 이용했던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 역시 무기명 투표장에서 분출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대표 체포 가결로 민주당은 앞으로 친명, 비명 간의 당권 투쟁은 분당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했던 체포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는 역시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준 결과가 됐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포안에 반대한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를 향해서 외롭게 검찰과 맞서 싸우던 대표의 등 뒤에 칼을 꽂으면 안 된다고 해왔습니다. 개딸 지지층 역시 가결 의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배신자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올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어려운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가 불체포 특권을 적극 행사하려고 했던 것은 앞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불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옥중 공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검찰이 획책하는 야당 분열 공작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당원들이 직접 뽑은 대표를 검찰의 손에 내줄 수는 없다는 주장 역시 지지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안건의 개요를 설명한 뒤 피의자인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석 곳곳에서 호송과 반발이 터져나와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한 장관은 태연하게 범죄 혐의도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국민들에게 증거 설명 의무를 다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한 장관이 백현동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 사건으로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초래됐다.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업자는 1,300억 원 이상, 브로커는 77억 원을 챙긴 중범죄라고 하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는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했던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여당 의원들도 맞섰기 때문에 한 장관은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의원들은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장관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고 2번씩이나 요청했지만은 의사당은 더 이상 발언을 계속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정회까지 거친 끝에 자세한 범죄 증거에 대한 낭독은 생략됐고 연설 원고는 그대로 속기록에 남겨졌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은 그가 지금까지 이룩해놓으라고 자랑스럽게 여겨오던 모든 것들을 단번에 잃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하던 주변 정치인들과 국민들도 이재명이란 사람의 본바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는 정치인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신뢰를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일을 함께 도모한다거나 상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까발려진 셈입니다. 보십시오.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대북송금 의혹이든 그와 연결됐던 사람들 가운데 자살 또는 의문사를 한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었습니까? 믿거라 하고 위법적이고 극비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와서는 그런 사람 모르겠다. 그 일은 나 모르게 했나 보다며 덮어씌우고 혼자만 발뺌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질이 아주 나쁜 중범죄자라고 했겠습니까? 지난 8월 31일부터 세상에 왁자지껄하게 선언한 뒤 보란듯이 하고 있는 눈가림 무기한 단식쇼만 해도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보온병에 담아온 것을 슬금슬금 마시더니 밤에는 국회의사당 안으로 퇴근했다가 아침에 단식 막사로 출근하는 식으로 하더니 의사당 안 화장실에서는 몰래 갖다 놓은 듯한 밥상까지 들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지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으나 병원 측은 신체 활력 징후를 체크해보니 모두 정상이라고 해서
급히 녹색병원으로 옮겨 의혹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에는 검찰 독재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줘 주십시오 라는 글을 SNS에 올려 간청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선거 때 선거 공약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연설, 작년 지방선거 때 등 틈만 있으면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해오던 그가 갑자기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며 간청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신분립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못하면 정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씨, 좀 더 의연해질 수 없습니까? 누구나 종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스스로 너무 추하고 초라하며 옹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